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주론 4강 정묘일주를 진행을 할게요. 자, 정묘일주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병인일주는 좀 같은 목생화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좀 많기 때문에 병인일주하고 공통되는 특성들은 제가 넘어가고 정묘일주는 좀 핵심적으로 한 20분, 30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병인하고 정묘는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병인이 무언가 시작하는 세상에서 무언가 시작 병화를 처음으로 표방하다, 드러내다. 그래서 일종의 시작이 중요하고 시도가 중요한 측면이라면 정묘는 모두 다 양에서 음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리가 더 중요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으로 어떤 일을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은 시도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실리가 중요한 형태에서는 현재 그 분야 시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나 보고, 아, 그 시장이 현재는 이제 맛이 갔어. 그 시간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좀 도입하기가 힘든 거죠. 정묘는 그래서 일단 병인이 간 길을 확인을 해서 그것이 나한테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형태다.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형태입니다. 자, 병화가 정화로 무르익었고 인목이 묘목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인목은 무언가가 처음 시작되는 희망의 신생사회라고 한다면은 묘목의 공간은 그러한 신생사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안착되고 안정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탄신도시가 처음 생기는데 현재 공사 중인데 내가 거기 분양권을 샀다. 그러면 병인한테는 잘 맞는 일인 거고, 이 정묘는 신도시가 지금 생긴 지 한 5년, 10년 지나서 거품이 좀 꺼지고 오히려 초창기보다 가격이 좀 떨어져서 지금 정도에 들어가면은 이 세제 혜택도 받고 뭐 부도나는 건물들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인은 마치 신도시 지역에 호텔을 세워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했다면은 이 정묘는 그렇게 호텔 짓다가 중간에 유치권 걸려가지고 망한 건물이 경매로 싸게 나오면 그거를 내가 잡아가지고 보다 안정성을 보장받는 형태들. 내가 처음으로 무슨 업소를 내가지고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그 업소가 생긴 지 한 3, 4년 돼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검증이 됐다 그러면 내가 들어와서 발전시키는 형태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일을 했던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을 만든 창업주 이병철, 뭐 이건희 이런 분들은 어떤 분야들을 막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죠. 이병철 회장님은 처음으로 중소 또는 다양한 우리 농업사회였던 한국에서 다양한 상공업과 경공업들을 발전시키신 분이고, 이건희 회장 때는 야, 우리 안 해봤지만 한번 반도체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 반도체 가는 거야 해가지고 당시로서는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만들어서 돈 벌었던 회사가 갑자기 엉뚱한 데다가 돈을 퍼부어가지고 한 10몇 년간 손해를 보다가 드디어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이루어서 우리나라 대표 회사로 키웠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정묘는 그거를 안정적으로 숙성시키고 성숙시키는 모습이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묘일주는 편인은 편인인데 그냥 편인이 아니라 병지 편인입니다. 이 장생 편인이 시작하는 편인이라면 이 병지 편인은, 이게 병지는 이제 12운성상으로 병들었다라는 건데 사실 전성기를 넘어서 좀 기운이 빠졌다 같은 형태입니다. 막 처음 문학을 시작하는 사람이 내가 문학으로 내가 크게 뜰 거야.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내가 문학으로 어떻게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는 게 장생적 입장이라면, 병지는 이미 문학으로 어느 정도 글도 쓰고 책도 냈고 전성기인 전성기를 딱 지났어. 그래서 이제 좀 꺾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책을 냈는데도 예전만큼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약간 그런 형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지는 어떤 노련미가 높아졌지만 활력은 좀 잃었다. 약간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력 한 10몇 년에 이제 회사에서 해볼 만한 일들 다 해봤지만 뭐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대 큰 기대 안 하고 아유 내가 이 회사 오래 붙어가지고 계속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좀 말년까지 무슨 일 해야 될 텐데 약간 그런 단계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병지 편인의 정묘일주를 종교활인성으로 명리계에서는 많이 표현합니다. 이 사주는 이 간지의 모양을 가지고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정묘가 대표적으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기도하는 손의 단계입니다. 이 정묘하고 정유를 종교활인성으로 좀 봐요. 왜냐하면 정유는 촛대 위에, 금촛대 위에 정화가 펼치고 있다라는 모습이고,
정묘는 기도하는 손 앞에 촛불이 켜져 있다라는 모습으로 해서 기도, 뭐 종교 활인 그런. 근데 이제 정유와 정묘 중에서 누가 더 종교 활인성으로 치면 지지의 재성 관계의 종교 활인성이 크겠어. 편인 관계 종묘 더 크겠어. 그래서 이게 종교 활인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편인이 병지를 가지게 되면은 좀 더 세상을 좀 진중하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 마치 베토벤이 머리를 싸매서 운명 교향곡을 만든다. 약간 좀 그런 느낌 같은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톨스토이가 초창기 문학에서는 되게 어떤 사람의 희망과 인생에 대해 얘기하는 거작들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 톨스토이가 이제 나이를 들어서 쓰는 후기 작품에서는 되게 종교적이고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요소의 그 우화, 동화 같은 작품을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는 뭐 바보 온달, 아니 바보 온달이란다죠. 바보 이반. 그다음에 뭐라든가 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약간 동화 같으면서 신비스럽고 판타지스러워서, 그래서 톨스토이의 후기 작품이 동화로 갔다. 그래서 이거 퇴보한 거 아니냐? 그 전에는 뭐 엄청난 대작들을 쓰더니 뭐 죄와벌 뭐 이런 걸 쓰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과 인간에 대한 얘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거기다 더 담아서 뭔가 고뇌에 찬 드라마를 쓰게 됐다 같은 느낌이죠. 병인의 단계가 정묘의 단계로 가니까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철학성을 갖춘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묘일주가 좀 망가지거나 잘못되면은 다소 비관주의적이거나 다소 염세적이거나 다소 현실성을 좀 벗어난 공상망상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은 약간의 주의사항, 한 100분의 1 정도의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정묘에서 정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화. 병화보다 늦게 달아오르고 늦게까지 끌어오른다. 이 정묘를 좀 뒤끝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임계수를 만나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속성을 일 수 있다. 임수, 정임합, 목인데 정화는 빛나는 열이고 빛나는 빛이고 빛과 열이고, 임수는 차갑게 식히는 어떤 기운인데 모으고, 그 둘이 딱 만나서 그 중간에 있는 새로운 목을 변화시키는데, 목은 새로운 창조, 그래서 뭐 새로운 생명 같은 거죠. 전성기의 정화가 임수라고 하는 차가운 기운을 딱 만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형태. 근데 정화가 목을 봤다는 건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뒤로 갔다는 거예요? 뒤로 갔다는 거죠. 정화가 화가 목으로 다시 거꾸로 갔고, 수 입장에서는 한 칸 전진했다라는 요소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화가 임수를 만나는 모습을 그 사람, 뭔가 밝게 달아오르는 사람이 죽은 거, 좀 압축된 거, 뭐 이렇게 봉인된 거, 함몰 간 거,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그거를 갖다가 새로운 업종으로 발전시키는 물상, 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무슨 좀 한물 같다 생각하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새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를 펼쳐낸다거나, 뭔가 그러한 남자나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뭐 자식을 키우든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든 하는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월지가 해자축 겨울생일 때는 춥고 어두운 사회에 따뜻한 조우가 되어 가치가 커진다.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가 있는데, 병화를 태양에 많이 비유하고요, 정화를 달빛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대체로 낮에 뜨는 애고, 요 정화는 낮에 뜨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요 병탈정광이라 그래서 요 정화 옆에 병화 있으면 정화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정화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병화에 가려서 정화가 안 보인다, 그리고 이인자가 된다, 안 좋다, 이런 측면으로 보지만, 또 반대로 앞에다 병정화를 두는 경우에는 뭔가 상징적인 사람들을 내세워서 무언가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일을 펼치고 뒤에서 실리를 챙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 정화의 비중을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화 옆에 병화가 있다고 해서 겁재들 때문에 내가 가려지니까 내 사주는 남 좋은 일이나 하고 안 좋은 사주구나, 겁재를 멀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50 정도 된 화류계의 마담께서 자기 얼굴을 내세워서 손님을 부르는 게 쉽겠어? 아니면 젊고 떠오르는 이렇게 확 눈에 띄는 아가씨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업소를 키우는 게 낫겠어? 내 얼굴을 내밀어야 돼? 얼굴 발반한 친구들을 내세워야 돼? 뭐 그런 거지. 이수만 아저씨가 내 얼굴을 내세워서 엔터테인먼트사를 차리는 게 잘 되겠어? 아니면 젊고 싱싱하고 트렌디한 젊은 친구들을 막 키우고 투자해가지고 그 젊고 싱싱한 친구들을 내세워서 회사를 키우는 게 잘 되겠어?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게 낫겠지. 이수만, 저기 뭐죠?
뭡니까? 히딩크 아저씨가 나이 40, 50이 돼도 내가 뛸 거야! 내가 주인공 할 거야! 해서 뛰는 게 낫겠어? 아니면 15살, 20살짜리 젊은 축구 영재들을 키워가지고 걔네들을 훈련시켜서 걔네들을 대표팀으로 뛰게 해서 나는 그들을 뒤에서 배우 조종하면서 뭐 어퍼컷 펀치 날리면서 그러고 응원을 하는 게 감독을 하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정화가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징적인 사람들을 내세워서 무슨 일을 하고 뒤에서 실리를 챙기는 사람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분양이나 투자를 막 홍보하고 광고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 사장은 좀 나이가 지극한 어른인데 젊은 홍보이사라든가 좀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상징적인 뭐 배우라든가 연기자라든가 뭐 이런 얼굴이 확 드러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임창정이 하는 무슨 뭐 저기 코인 뭐 그래서 뭐 아무개 배우가 홍보하는 무슨 약품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병화를 내세워서 정화가 뒤에서 실리를 챙기는 요소다. 그러니까 이 정화가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 병탈정광에서 나쁘다 그러는데 아니다. 다 이 세상엔 쓸모가 있는 일이 있다. 자, 우리 명리 공부할 때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뭔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 모든 사주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런 관계로 봐야 돼요. 우리의 알량한 머리를 가지고 이건 좋은 사주, 이건 나쁜 사주, 나는 망했어, 이 사주 배렸네. 절대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배렸다라고 관념을 가지는 순간 그 사주가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사주라고 해도 이제 나한테 배리게 작동을 하는 상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병탈정광 요거는 참고를 하세요. 다음. 실생활적인 현대 문명과 기술의 상징이다. 그래서 병화와 비슷하게 인터넷이나 통신 등을 상징을 한다. 특히 그 예리하고 가치가 함축된 신금이나 유금, 거기에 정화가 같이 배속이 되면은 가치가 함축된 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밝히고 발전시키고 자극하는 요소. 그래서 뭐 첨단 기술의 물상.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일주들 중에 하나가 두 개가 합친 게 뭐죠? 정유일주. 뭐 이런 형태가 신금, 유금, 거기에 정화가 합쳐진 형태,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자, 장점은 정화는 정이 많다. 약하듯 하나 자존심과 진념이 강하다. 약간 병화를 좀 쿨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정화는 약간 뒤끝 있는 약간 그런 측면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중에 존니라고 하는 내용 보면은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남자가 되게 뒤끝 있게 노래를 부르죠. 야, 넌 편하냐? 난 괴롭거든. 난 네가 좀 괴로웠으면 좋겠어. 하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막 노래로 막 얘기를 하는. 그랬더니 여자가 받아쳐서 내가 좋아 보이냐? 나도 힘들어 죽겠거든.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대로 부르는 약간 뒤끝 있는 노래, 뒤끝 남자의 한풀이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약간 정묘일주는 정화의 음간성을 묘목의 편인으로 계속 되새김하면서 생각한 저 녀석이 나한테 못났다 그랬어. 저 녀석이 내 사랑을 안 받아줬어. 약간 내가 전성기 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은 좀 철학성이나 약간 염세성들을 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주를 일주만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다른 자리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8글자를 좀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는 환경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력이 뛰어난 편이다. 생각이 깊다. 내가 왕이라는 당당함.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특성이 있어 창작 업무나 연구 개발에 잘한다. 주로 양간들 병화는 갖다가 여러 방향으로 확 뻗어나가는 형태라면 정화는 여러 방향 해봤더니 그중에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잘 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같은 게 약간 음간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20대 초반에 캠프장 수련원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일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을 배워가지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각종 레크레이션 기법들을 배워서 처음에는 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한 20가지, 30가지 게임을 했어. 근데 20가지, 30가지 게임을 처음에 해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먹히는 게임이 있고 안 먹히는 게임이 있고 재미있는 게임이 있고 재미가 없는 게임이 있고 어떤 건 되다 안 되다 하는 게임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2, 3년 하고 나니까 20가지 메뉴를 펼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메뉴 5가지로 1시간을 때워버려. 검증된 메뉴. 그러니까 병화가 사방팔방 이것저것 해보는 모습이라면 정화는 그중에 괜찮은 거 몇 가지를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간다. 약간 그런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적 측면. 이 정묘의 약간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명암이라고 표시했는데 어두운 면이라면 약간 군중 속에서 고독, 외로움. 그래서 이렇게 좀 염세성을 가지는 이미지를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성이 좀 약하다. 현실 도피 성향이 있다. 뭐 눈물이 많다. 희생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 종교에 빠지거나 염세적으로 변하기 쉽다. 공상 잡념으로 시간을 허비한다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약간 오타쿠적인 약간 느낌이 약간 그래서 이게 편인을 일깨워주는 게 재화시켜주는 재성이라는 게 정묘일주가 재성을 시주든 월주든 연주든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신의 오타쿠적이거나 염세적인 약간 뭔가에 파고든 생각들을 현실화하고 현실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느냐
이 편인이 마치 최면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재성이라는 거는 레드선 하는 모습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고 현실로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는가 하는 요소에서는 이 묘목 같은 경우에 묘목 편인은 좀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유일주가 묘목을 가지고 유금을 가지고 있거나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청간 신금이요? 청간의 신금, 지지의 신금 둘 다죠. 청간의 신금은 보소 신라면 할 때 신금이고 지지의 신금은 이거죠. 지지의 신금은 이거. 어떻게 발음이 똑같아. 헷갈리게. 청간 신금, 지지 신금. 어쨌든 금은 재성이니까 사주에. 아니면 금이 함유되어 있는 뭐 술토 뭐 이런 것들도 괜찮죠. 자, 이번에는 이 묘목의 물상을 좀 볼게요. 지지 묘목의 환경 속에 정화가 불타는 건데 이 묘목은 동물로 환산하면 토끼고요. 지지 12글자 중에 한 4, 5개 글자가 현침살인데 현침살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현침살을 뭐 뾰족한 거 찌르는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옛날 시대에 현침살의 물상이 뭐 붓으로 글을 쓴다. 아니면은 뭐 침으로 뭐 한방을 한다. 뭐 칼을 써서 뭘 자르고 물 벤다. 뭐 이런 식으로 뾰족하다, 예리하다, 예민하다 뭐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현침살 하나 가지고 직업을 유추해 보라 그러면 진짜 수천 개에서 수만 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사실 현침살이 있구나 그럼 그런갑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뭐 현침살이 있다고 뭐 특별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야 돼. 현침살이 사주에 한 3개나 4개 정도 있다. 청간에 뭐 갑도 있고 기토도 있고 지지 유금도 있고 뭐 묘목도 있고 이러면 현침살이 4, 5개 정도 되네. 그러면 뭔가 찌르고 예리하고 예민하고 뾰족하고 뭐 이런 거를 쓰는 뭐 작가, 뭐 의사, 뭐 아니면 뭐 칼 쓰는 사람, 뭐 정밀한 장비를 다루는 사람 이런 쪽으로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그런 직업이 어디 한두 개야 말이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옛날에 직업이 단순하던 시절에는 현침살이 있으면은 뭐 무조건 한의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선비 그랬는데 요즘엔 좀 어렵다. 이런 좀 보세요. 현침살의 일종이고요. 이 묘목은 뭐 아침을 상징하는 일출도 돼요. 아, 일출은 인목 아닙니까? 그러는데 사실 인목에는 해가 안 떠 있어요. 해 뜨기 전이 인목이야. 인시가 몇 시? 인시가 몇 시? 5시. 3시 반부터 5시 반에 해 안 뜨잖아. 해가 몇 시에 떠요? 여름에는 5시 반 정도에 뜨고 겨울에는 7시 반에 뜨죠. 그럼 해는 결론적으로 언제 뜨는 거야? 묘시에 뜨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인목은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지금 해 떴다고 지금 이게 해 뜬 줄 알고 막 이렇게. 우리 아들이 지금 저기 아직 반장 안 됐는데 3일 전부터 우리 아들 반장이야 소문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묘목은 이제 반장인 거를 확인하고 우리 아들 반장인 거야. 예, 묘목, 인목은 그 지역이 무슨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 했더니 인목인 거고 묘목은 정말 거기 빌딩 들어서고 세제 혜택 받고 공장 들어서고 빌딩 들어서고 해야지 이제 묘목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출로 보는 거예요. 인목은 해 뜨기 전인 거고 직전인 거고 그래서 희망이죠. 희망. 자, 밥 먹는 시간 뭐 사물의 물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 세우고 올리는 것 세우고 올리는 게 인목과 묘목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인목은 일단 세우는 게 중요하고 묘목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꾸미고 장식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묘목의 물상 중에 뭐 장식, 액세서리, 아기자기, 예쁘장한,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의 물상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인목을 가지고 일단 뭐 세우는 건축업자, 묘목을 가지고 있으면 꾸미거나 장식하는 실내 인테리어 업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인목은 빌딩, 뭐 묘목은 뭐 예쁘장한 그 가정집, 뭐 전시장, 뭐 연립주택 뭐 이런 형태로도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뭐 선비, 필 이거 현침살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붓, 머리털, 인장, 윤세물 이런 식의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운성의 병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병지 12운성의 물상이 뭐냐면 약간 느낌이 이래요. 아, 약간 베토벤이 살짝 귀가 멀기 시작하여 아, 뭔가 심오하고 깊어지기는 했지만 뭔가 좀 불편해지고 나 이거 이러다가 이제 음악가 그만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형태들을 그래서 보통 병지의 물상이 약간 외로움 같은 느낌도 그래서 철학성을 좀 더 많이 그럼 오히려 장생지는 오히려 희망, 뭐 기쁨, 뭐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 근데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기대 안 하는 것. 좀 덜 식상한 것. 뭐죠? 약간 좀 식상한 것들. 뭐, 아유, 걔 또 그거야? 아유, 걔가 그거 한다고? 뭐 또 그거겠지.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게 약간 병지의 물상, 전성기를 막 보낸 그런 물상이. 근데 병지도 양간병지와 음간병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양간병지는 쇠지 다음에 병지라 아직 전성기의 기운이 살아있는 형태인데 음간병지는 좀 양간병지보다 조금 더 눌려있는 약간 그런 형태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신 신중하고 정신적이다. 자, 역마적이다.
다정하고 다감하며 감상적이다. 내가 외롭고 아파봤다. 뭐 의타심이 강하다. 뭐 외로우니까 음식을 먹어도 누구랑 같이 먹고 싶고 여행을 해도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한다. 뭐 늙고 병들면